자, 안녕하세요. 공법 김부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얘기로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점, 요제 크게 4개의 주제 간단하게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문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좀 축약을 하고요. 약간씩 응용을 해본 그런 지문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 자, 도시군 관리객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국가에서요, 또 지자체에서 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됐었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기본 틀이 관리계획이 일종이니까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정이 되고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되고 변경되면 이에 따라서 건폐율 등의 규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대 규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한편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의 규제를 바꿔주려면요, 사실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 바뀌는 문제도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용도 지구도 일단 관리객의 일종이니까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됩니다. 자, 문제는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 앞에는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면 용도 지구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도요, 관리객의 일종, 따라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 등의 규제가 도출이 될 겁니다. 해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면 그때는 용도 구역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땅에다 금 긋기 요 개념이었었고, 오늘 이제 요 복습하신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도 관리객의 일종, 따라서 기본 절차는요, 입안 결정 과정 거쳐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법적 요건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 나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규제죠.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기반 시설이 충돌하면 바로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또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 좀 빨리 가는 방법이 될 텐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지구 단위 계획도 기본 틀이요,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이 됐을 때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면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오늘 주요 후반부에 이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요. 자, 용도 지역의 출제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은요,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1번 지문, 새롭게 나온 1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보전 필요성이 증대되면 자연환경 보전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뭐 다 답지 내이고 핵심은 용도 지역은요, 21개 중에 하나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기타 이제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친다라는 전제에서 2번과 3번은 1번 지문과 비교하는 패턴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일반 상업적의 중심지 미관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많은 용도 지역, 또 수많은 용도 지구가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환되면서 나올 수 있어요. 큰 중요 쟁점은 아닌데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 3번 지문도 같은 맥락이죠. 역사, 문화환경 미관지구와 공용 시설 보호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용도 지구끼리는요, 중복하여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큰 이슈는 아니고 시험에 답을 뽑는 이슈는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4번 지문, 이미 지난주에 보셨던 지문입니다. 용도 지역, 자,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부터 해서 결정고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조사해 봤을 때 총 21개 목적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동안 시험에 다뤄졌던 주요 쟁점으로서는 바로 21번째 용도적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주제에서 바로 보전하고 보육성 학위한 땅이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4번 지문 뒤에 관광 자원의 개발 육성이라는 표현에서 틀리게 구성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 중복 지정 안 된다라는 개념하고 목적을 물어볼 때는 자연환경 보호전적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5번, 6번 관련해서 보실 주제가 용도적 당연히 관리계획 일종이니까 앞에 공부하신 것처럼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의 특례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용으로 중요했던 거 도시적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택지 개발지구, 도시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농공단지에서 5번은 옳은 표현, 택지 개발지구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맞고요. 6번 틀렸죠.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 이래 이제 들어가려면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이런 거 들어가면 옳은 표현이지만 농공단지는 틀렸다. 반드시 기억하실 거. 또 하나 7번째 질문. 자, 공유수면 떴습니다. 자, 원래 바다를 맺고 있을 때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로 자, 이 공유수면 매립구역, 이 바다를 맺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적인 내용과 똑같으면은 원래는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7번 틀렸죠.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결국은 이제 5, 6, 7번 요 세 가지가 지정 절차상의 특례 중에서 과거의 시험에 자주 다뤄졌던 이슈가 되겠고요. 자, 8번 요거 이제 이 건폐율 용적률 얘기 이제 좀 살을 붙여 가야 되는데 요거는 원래 강의할 때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제 추가해야 돼. 그래서 우리 용도적 지정되면 건폐율 5, 6, 6, 5, 7, 9, 8, 7, 8,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라는 건폐율 최대한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한편 용적률이라고 해서 자, 주거적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 1500, 1300, 900, 1100, 공업적은요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에서 보존 녹지가 가장 규제가 세다라고 했었고요. 계획관리적부터 다 80% 이하가 일반적인데 계획관리적만 100% 이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 중에서 특례 조항이 하나 있어요. 계획관리적 40에 100입니다. 예, 그런데 특례 조항에서 우리 기본서 보면 숨어 있는데요. 바로 12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5%라는 게 4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100%에다가 4분의 1. 그래서 자, 이론상 최대치 건폐율은요. 계획관리적은 40%에 자, 얼마죠? 40%에 4분의 1이면 얼마야? 10%가 되는 거죠. 총 50%, 용적률은 125%에서 그래서 요거만 50에 125에서 8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 하나 추가해 봤었고요. 어찌됐든 이 특이한 개념을 이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정은 따로 이 125%까지 완화 적용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기본적인 숫자만은 반드시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대표적인 상징값이었었죠. 우리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 중에서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일정 일반 주거적 아파트 제외 해서 일단 9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10번 농림지역 10번, 11번 묶어서 농림지역에는 발전소, 변전소에다가요 초등학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9번 틀렸고요. 10번, 1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 13, 14 등 묶어서 가야 되죠.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 배제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이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었고요.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존관리라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려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1번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초등학교 등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2번 틀렸고요. 13번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화되면 뭐 용적률 건폐율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보전 녹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번 틀렸고요. 14번 관리지역에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이때는 보전 관리지역에서 하여튼 12, 13, 14하고 1번 요 관련